나는 왜 자꾸 이 팀한테만 매달려 있었고 왜 내가 이 팀이 아니면 다른 팀에서 다른 코치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됐어요. 타격 파트 쪽은 네. 월등히 앞서요. 타격 지표가 어우 솔직히 흥분했거든요. 가슴이 좀 벅찼죠. 타이거즈 선수들이 이제 연속으로 우승하는 거 싫어하나 봐요. 안녕하세요. 전 기아 타이거즈 투수 코치 서재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소코치, 아니 코치 알지? 코치라고 해주세요. 아니면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서위원? 아직 계약을 안 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또 애매할 때 우리가 프로라고 할 그렇죠. 때가 있어요. 정근우처럼. 그렇죠. 서프로. 네 좋습니다. 네, 서프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에? 일단은 기아 구단에서 나와서 좀 개인적인 시간 좀 갖다가요. 그다음에 이번에 미야자키 들어가서 고등학교 한 팀 안산공고 네네. 저기 재능기부 투수 쪽에다가 재능기부식으로 해서 그 친구들 한 3주 정도 봐주고 일본에서 오래 있었네요. 네 26일 날 귀국을 했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영민 누나를 또 만나게 되네요. 우리가 바로 인터뷰를 했을 때를 이제 곱씹어 보니 네. 2021년 김종국 감독 선임됐을 때 서재영 코치 만나서 네. 좋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오늘이 1월 29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예, 네네. 김종국 감독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 일정을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만난 건데 사실 이 자리에 나오게 되게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사건이 터지면서 좀 많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미 예정이 돼 있던 인터뷰고 근데 분명히 또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저도 좀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그럼요.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워낙 기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네네. 야구인이기 때문에 네. 기아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들리면 되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네. 선수들 뭐 연락 좀 오나요? 아니요, 역시 정떼기는 이 기아 선수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제 네. 저기 장현식 선수한테 장현식. 네. 캠프 떠나게 됐다고 전화가 왔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홍곤희 선수하고 통화 잘 돼가고 있냐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전화가 와서 잘하고 있다고. 사실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건 기아 타이거즈에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과정이에요. 단장님이랑 식사 후에 이야기 들었다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일단은 식사를 하자고 제안이 왔었을 때 어느 정도 좀 직감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단장님 만나서 뭐 내년 시즌에는 같이 못 가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연락 받았고 곽정철 코치랑 같이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두 분이 같이 만났어요? 네 같이 네. 저녁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네. 네, 같이 나가야 되니까. 손잡고. 네, 같이 나가야 되니까. 네. 네. 그냥 자연스럽게 통보받고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기아 타이거즈 2018 시즌부터 만났잖아요. 네. 네네네. 네, 지도자 생활 했던 거잖아요. 그죠. 했던 건 18년이죠. 18년. 네. 2017년 말에 이제 네, 계약을 계약을 하고. 네. 처음이잖아요. 그런 통보를 받은 거는. 아니요. 뭐 메이저리그 있었을 때 통보 몇 번 받았고. 방출 통보. 네, 방출 통보. 그러니까 이게 뭐 뇌를 확 때렸다?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막상.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있었을 때는 딱 맞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연차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식사를 하자고 했었을 때는 직감? 네, 그래서 크게 뭐 와닿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상을 했었어요? 예상을 못했죠. 예상을 못했지만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자고 전화가 오는 순간 한 80%에서 90%는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죠. 왜 우리 둘을 불렀지? 라고 혹시 두 분이 대화를 하셨어요? 이제 서로 통화를 하고 이제 만나서 저도 그랬어요. 코치한테. 선배 생각에는 계약 통보해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 구차하게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냐 뭐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우리가 감독님 못 모셨고 우리가 투수 파트 쪽에서 좀만 잘해서 5강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밥 먹고 오자,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사전에. 근데 예상을 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이제 정말 그렇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갔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한 80% 90%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근데 사실 서재원 코치가 2023년에 잔류군에 있다가 물론 이제 합류를 하긴 했었지만 서재원 코치의 책임일까요? 거기 나름의 규율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팀이 마감을 한 게 5위를 못 들어간 게 6위로 해서 마감을 했고, 그 마감한 투수 코치가 저와 정철 코치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보시면 타격 파트 쪽은 몰등이 앞서요. 타격 지표가 어우 뭐 말도 못 꺼내요. 다 1위 아닌 게 거의 3위권 안에 다 그렇죠. 지표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투수 파트로 좀 놓으면은 업앤다운이 심한 좀 그런 지표가 아주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팀을 이렇게 떠난다는 거, 그러니까 딱 현실로 닥쳤을 때는 실제 어땠어요? 가장 좀 힘들었던 게 저는 타이거즈 맨이었고, 그리고 다른 팀에 대해서 뛰어본다던가 다른 팀에서 뭐 코치를 한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해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막상 이제 이 타이거즈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그러면 뭐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쉽게 팀을 떠나는 건데 나는 왜 자꾸 이 팀한테만 매달려 있었고 왜 내가 이 팀에 아니면 다른 팀에서 다른 코치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타이거즈에 있는 동안에 다른 팀에서도 이렇게 혹시 러브콜 받은 적 있어요? 뭐 이제 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쪽에 전화는 받긴 받았죠. 근데 워낙 대부분 다 많이 아셔가지고 워낙 서재영은 그 타이거 거기에 좀 강한 이미지가 있다는 걸 많이 아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이미지를 제가 만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 좀 빼기가 어렵죠. 당분간은 쉽게 빼기는 어렵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회가 되고 다시 또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귀를 하게 되면 또 그게 타이거즈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 기회가 참 좋았던 기회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코치 서재영에 대해서 참 내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해설위원을 하다가 현장으로 돌아간 뒤에 이전에도 우리가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너무 행복해 했거든. 그렇죠. 현장에서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는 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 코치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안타깝죠. 마지막까지 받았던 연봉이 얼마예요? 7,500이요. 그래서 5,000에서 시작을 해서 7,500까지 올라갔고 GR군에 떨어졌을 때는 동결이 됐었고 근데 그때는 5강을 들었었고 저하고 희섭이만 동결됐고 잔류군이라서 근데 저는 돈보다도 그 선수들을 가르친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또 기아에서 나오고 누나랑 통화를 하면서 누나 이번에는 제가 좀 선수를 다시 예전 열정처럼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 말한 적 있을 거예요. 기억나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가서 안산공고를 다시 가서 다시 그 선수들을 보니까 다시 또 이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열정이.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기아의 코치로 들어와서 정말로 선수들이 좋고 선수들을 가르친 게 좋고 그 선수들과 같이 이해한 게 좋아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도 내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도 성적이라든가 이게 좋지 않으면 나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왔었죠. 서재영 코치가 기아에서 나오게 됐다는 얘기 듣고 제일 먼저 저도 얘기했어요. 해설하면 되겠네.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다시 이제 해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팀에서도 콜도 온 거 사실이에요. 전화 오고
같이 저도 좀 들었는데요. 물론 네. 팀은 말하기 어렵겠지만 네. 한 3팀 정도 있었어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제 자신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좀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현장에 갇혀 있고 너무 선수들에 대한 집중도라든가 또 선수들한테 너무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열정을 쏟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다시 뒤쪽으로 다시 나와서 한번 현장을 다시 쳐다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죠. 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건 스포티비고요. 네. SBS는 이미 지금 다 세팅이 됐더라고요. 네. 원래 SBS 스포츠 해설위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나오고 SBS하고 스포티비 쪽에서 연락이 왔고요. 네. 스포티비를 선택한 이유가 또 여러 가지 방향 쪽으로 해서 너무 야구 쪽만 아닌 네, 그래서 네. 뭐 다른 쪽의 서재영이라는 모습도 비춰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해설을 하면서 또 다른 야구를 좀 본 다음에 네. 결국은 또다시 나는 현장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버렸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또다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현장이라는 거는 10개 구단 팀에서 서재영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서재영이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그게 크게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뭐 못 들어가는 거고 네. 또 반면에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또 내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쪽을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타이거즈 사랑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난 거. 그 아들도 이름이 혜성이 태성이잖아요. 네. 진짜 혜택 때문에 그거 따서 이름 만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이름 자체가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해서 태성, 혜성으로 된 거예요. 네. 또 우연치 않게 혜태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 네. 또 이름이 나와서 많이 놀림을 좀 받았죠. 네. 네, 일단은 현장을 지금 이제 떠나 있기 때문에 네. 나의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됐을 것 같은데 투수 코치 서재영 어떠했던 것 같아요? 2018 시즌부터. 진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만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이 내 투수 코치라는 이 타이틀을 달면서부터 이 팀이 잘 되게끔 또 이 선수들이 내가 있는 동안에는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고 우리 팀이 우승하는 모습 이런 것만 꿈꾸고 계속 왔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볼 시간 없이 그냥 이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시즌을 치르다 보면. 그럼요. 네, 그리고 아마 본인도 너무 잘 알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어떠했다든지. 되게 극과 극이죠, 사실은. 그렇죠. 일단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야구 쪽에 많이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 나이 세대가 뭐 공부를 또 안 했다고 저는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 데이터에 대한 문화가 미국처럼 확실히 이제 좀 구분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또 거기에서 오는 말차리라던가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섞였던 것 같아요. 서재원 데이터를 안 본다. 이거는 좀 다른 말이네요. 서재영은 데이터 쪽에서 많이 약하다라고 많이 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야구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맞게끔 우리가 선수를 쓰는 거잖아요. 이건 서로 간에 데이터와 이 선수와 이게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 선수가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사실 그 내부만 알지. 그렇잖아요. 중계석에서도 네. 이해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일단은 중계라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최대한 대로 그 현장에 맞게끔의 그 인터뷰라든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안 본다, 뭐 공부를 안 한다, 라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으면 제가 아직까지 이건 야구판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죠? 네. 네. 해설위원 하다가 사실 2017년 12월 20일 기아 투수 코치로 선임이 됐고 2018년 1군에 이대진 투수 코치가 있었고 네. 이제 보좌에서 불펜 코치로 시작을 처음 했었어요. 네. 해설 한 2년 했죠. 2년 하다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선수들과 이렇게 함께 했던 그게 그 첫 해
어땠어요? 첫 캠프 첫날 네. 이대진 코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흥분했구나.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막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눈에 딱 보이셨나 봐요. 네. 솔직히 흥분했거든요. 솔직히 내가 원하는 팀에서 코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같은 팀에서 같은 일군에서 우리 선수들과 같이 한다는 그 첫날 훈련장에서 그 첫날이 저한테는 아직도 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흥분했나 봐요. 오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좀 가슴이 좀 벅찼죠. 와이프가 또 보면 또 뭐라 하겠다. 어머, 그 가슴 벅참이 지금 생각나서. 네. 딱 그 첫날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처음 제가 방송 가기 전에 김기태 감독님이 먼저 제안이 왔었거든요. 이대진 코치님을 통해서 내년 시즌에는 너랑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코치라면 어떻겠냐라고 그때 처음 제안이 왔었거든요. 은퇴하기 전에요? 네. 네네.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선수협 회장을 회장이셨죠. 예. 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제가 모든 걸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은 은퇴하고 코치로 들어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도 간에 좀 이게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었어요.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해설로 가게 됐죠. 저는 이제 선수협 회장을 이호준 코치님한테 회장직을 맡겨놓고 은퇴도 하고 코치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할 때였죠. 근데 이제 막판에 와서 다시 선수로 뛰어야겠다라는 딱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러면 저 은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코치를 제안을 받고 몸도 만들지 않았는데 고참이라는 이유로 캠프를 따라가던가 2군을 가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기는 싫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또 선수들한테도 보여주기가 싫고 되게 애매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좀 애매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었죠. 이번에도 같이 안 할 거야? 네. 아니요, 이번에는 가겠습니다. 뭐 5천만 원 뭐 주세요, 사인할게요 해서 해설위원보다 훨씬 적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게 좋았고 저는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라인업이었고 이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대진 코치요? 이대진 코치님도 그러시고 김기태 감독님도 그러시고 네. 네. 이분들이랑 한번 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네. 이제 그런데 많은 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6월 들어서 이대진 코치가 2군으로 내려가고 서재훈 코치가 1군 투수 코치가 돼요. 와, 이거는 물론 이제 성적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내려가는 분보다는 그 자리를 맡는 당시 서재훈 코치 입장이 정말 애매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안 대진 코치한테 연락을 못 드렸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러니까 대진 코치님은 야 괜찮아 다 이런 거야. 언제까지 내가 그 자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김기태 감독님과 이대진 코치님 때문에 제가 원하는 코치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분들이 떠난다고 하고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죠. 네,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로 항상 정철 코치한테 준비 잘하고 있으라고. 언제 너가 어느 순간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메인 코치가 돼서 선수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자리가 올라왔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모든 상황이 막히게 된다. 근데 어느 정도 어떤 구상을 제가 해놓으면 좀 편하게 될 것 같다. 나도 경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똑같은 거예요. 저도 결론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네. 정철 코치도 또 언젠가는 분명히 자리에 올라갈 거고. 근데 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다시 올라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해에는 이제 이대진 코치님이 나가셨죠. 1년 쉬시다가 다시 이제 하나로 가셔서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죠. 19년도부터 제가 19년부터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17년도 기아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고 2018년에 기대가 엄청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변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태 시절을 이제 또 오면 타이거즈 선수들이 이제 연속으로 우승하는 거 싫어하나 봐요.
드라마를 좋아하나? 2009년도에 저희가 우승했잖아요. 그 멤버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게 성적을 많이 못 냈어요. 그리고 17년도에 우승을 하고 정말 그 좋은 멤버들이 네. 그대로 넘어가 갔는데. 갔는데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고 보면 전 SK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두산도 두산도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상삼위를 좀 많이 챙기기는 했어요. 네. 상삼위를 안 던지게 하고 해영이를 던지게 하면 되잖아요. 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나도 같이 이 상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코치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기영이는 그거 더 가벼운데요. 계속 이러고 있고 혜영이도 계속 그러고 있고. 네.